시바시 국어의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올해는 진짜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다짐과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공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그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과정,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학원을 다닐까, 어떤 학원이 좋을까, 어떤 가해 선생님이 좋을까, 가해 선생님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좋은 학원 고르는 법과 좋은 가해 선생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편의 영상에서는 좋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2편의 영상에서는 좋은 가해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는 일단 전제가 깔려요. 바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바로 학교 수업입니다. 수능 출제의 범위는 학교 교육 과정이 범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그런 썩어빠진 정신상태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학원 고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학원을 피한다면 그게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학원, 첫 번째, 거리가 먼 학원입니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사소한 시간 하나하나, 짧은 시간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학원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체력이 깎이는 거예요. 거기서 체력이 심하게 소모가 돼버리면 학원 수업을 들을 때나 아니면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체력이 떨어져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있는 학원을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해야 할 학원 두 번째는 바로 대형 학원입니다. 대형 학원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바로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으면 그 학원 강사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일일이 판단을 하고 알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대형 학원에서는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상위권에 맞춰서 수업을 나가요. 하위권들은 학원을 잘 안 끊어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강사를 평가를 하고 그 학원을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강사가 중하위권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그 내용은 상위권들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끼죠. 그러면 학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학원을 나가면 학원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렇다면
상위권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따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스타 강사가 수업을 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상위권 밑에 있는 애들은 대형 학원을 다니지 마세요. 한 반에 수강생이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평판이 좋다는 학원을 다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피해야 할 학원 세 번째는 과도하게 숙제가 많은 학원입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공부를 하는데 복습과 예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숙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적당해야지. 그 숙제량이 적당해야지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숙제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그 학원에 다니는 그 과목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 숙제에 치여서 다른 교과목 공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는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 주요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냐가 결국에는 수능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과도하게 숙제가 많은 학원은 빠르고 깨끗하게 손절시키는 게 답이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학원 네 번째는요, 바로 주구장창 문제만 풀리는 학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효과가 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풀 수가 있느냐. 그럴 때는 효과가 있어요.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구장창 문제만 풀린다면 그 학원은 좋은 학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학원 다섯 번째는요,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학원입니다.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 한번 수업을 청강을 한번 해보세요. 수업을 하는데 궁금증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해서 나의 질문이 해결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충실하게 답변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원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학원이 되는 겁니다. 학원 수업 안에서 질문을 미처 못했을 때 숙제하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사에 대한 책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학원은 믿고 걸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해야 할 학원 5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편에서는 이렇게 좋은 학원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편,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과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